사실 저희가 이거 토론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온라인을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그때 이제 계약을 했다고 돌아보니까 한 5개월 됐어요. 그 사이가 처음에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모두 교육감님 계시지만 교육감님을 포함한 모두가 약간의 멘붕이었습니다. 기기도 없고 패드도 없고 그래서 우리 충남 전체 패드를 준비하시라고 애쓰셨고 천안도에 약 3,000대 정도의 패드를 빌려와서 긴급히 공수해서 빌려도 주고 막 장비도 마련하고 그렇게 이게 과연 될까 하며 고민하면서 시작한 게 이제 어찌 보면 겨우 5개월이고 어찌 보면 5개월씩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약간 좀 주제넘지만 개인적으로 약간 으쓱한 마음도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으쓱합니다. 왜냐하면 그 5개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면서 5개월을 해서 정말 이게 될까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우리가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이 교육다워야 하고 학교가 이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자리를 우리가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는 사실은 이런 걸 적응하는 데 1년이 걸릴 텐데 그래도 5개월이 흐른 지금 정말 이 상황에서도 교육은 교육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여기 우리 교육감님 계시지만 교육감님께서 기본 그 가장 큰 화두가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에 패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다 준비할 때 조금 부모님들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지만 학부모님들이 좀 돌봐줄 수 있는 아이보다 그보다 어려운 아이들의 모든 방점을 두어서 패드 보급하고 또 온라인 수업 환경 구축하고 콘텐츠 개발해서 보급하고 다양한 일들을 정말 하루를 24시간을 48시간을 쪼개서 여기까지 왔고요. 특별히 아까 우리 한홍덕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토론회를 이제 충남 전체에서 사실 교육감님께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들 다니는 특별히 오늘 천안에 처음 와주셨다고 그래서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따 이게 주제 발표할 때도 그렇고 더 많이 모셔서 왔으면 참 좋은데 상황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렇게라도 모여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쁘고요. 또 하나 사실은 우리 여기 학생들 이렇게 앉아있지만 난세의 영웅이 나고 위기의 리더십이 빛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학생들 일생에 이런 위기는 없을 겁니다. 물론 저희들 일생에도 이런 정도의 위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겪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는 태어나서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저기 우리 선생님들 저기 우리 홍 선생님도 발표해 주시겠다고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도 이 시기에 난세에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러고 만날까 고민하셨고 그것도 그분들도 영웅이십니다. 여기 학부모님들 멘붕이시죠. 학생들을 낮 동안에 데리고 일주일 내내 데리고 있어 본 적이 없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정말 내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 건지 알기는 하는 건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놀라셨을 것 같고요. 여기 우리 직원들 있고 학교에도 행정직원들 있지만 그분들도 놀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뭘 도와야 되나 눈치 보면서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영웅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우리는 가르치면 되는데 이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하고 고등학생들은 수능을 겪어야 하고 또 고3을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하고 우리와는 다른 과제를 이들 앞에 있는데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엊그저께 이중언어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문 학생들 와서 그 학생들이 친구와 자주 못 나는 거 속상하지만 어쩌겠냐 열심히 우리가 잘 견뎌야지 요지는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 영웅으로 활동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이 토론을 한다고 해서 학습 격차가 해소될 방법을 찾거나
학습 격차가 크게 해소됐거나 그런 걸 엄청나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고민하는 그들이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쩌면 이 우주에 닿아서 이런 일들도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또 오늘 또 세 분 교육감님께서는 이름을 한 번 보면 다 배우시는데 저는 10번 봐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토론을 맡아주신 신방중 성예린 학생, 성예린 학생, 또 학부모로서 말씀해 주실 서당초 박주연님, 또 보기려고 어렵게 결정해 주신 홍삼구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좌장으로 이따 발표도 해 주실 박성광 선생님, 또 한경화 선생님, 안병래 수석교사, 한경화 수석교사님 세 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해주신 교육감님, 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의 토론과 여러분들의 열정에 우리 천안교육의 소외되든 학습의 소외도 소외거든요. 빈민층은 다른 것도 빈민층이 아닙니다. 학습을 제대로 못할 때도 아무리 잘 살아도 그들도 소외계층이거든요. 학습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학습에서도 함께 어울리는 그런 천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그 열정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천안교육을 위해서 항상 지원해 주시는 교육감님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초에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또 하반기 들어오니까 확대 감소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될 것 같은 상당히 이렇게 좀 우울한 전망을 함께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쓴 학생들, 또 마스크를 쓰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이게 이제 더 이상 불편하긴 하지만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롭지 않은 이런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적응을 잘하는 우리 인간 존재들이 또 다른 일상을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가장 정말 이렇게 다 어렵고 다 안 됐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참 미안한 노릇이고 참 가슴 아픕니다. 또 학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들께도 죄송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6개월 이상을 살아오고 있고 7개월, 8개월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미 닥쳐있는 현실 속에서 또 우리 인간지혜의 현명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연예인들 표현식으로 슬기로운 코로나 극복 또는 코로나 위기 극복 이런 것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모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좀 쳐주실까요? 여기 고3 학생이 앉아있을 시간이 아닙니다만 고3 학생들이 가장 당황스럽습니다. 12월 3일 수능이 과연 제대로 치러질까? 여전히 100% 확신은 못하지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게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과 교육부장과 그리고 담당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이고 새벽에 문득 잠 깨면은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코로나가 기도로 물러갈 일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남의 아이들 이렇게 하지 않고 충남의 아이들과 충남의 교직원들과 충남의 학부모님들, 충남 도민, 대한민국 국민 전체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비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그분도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거니까요. 그렇게 가야죠. 코로나야말로 함께 살아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우리는 서로가 각각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자타 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토론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대로 느껴오신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제목은 학습격차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학습격차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제가 교직에 처음 들어왔던 40여 년 전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굳이 이 시점에 학습격차라고 할까? 자연재난이 됐든 전쟁 상황이 됐든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노약자이거나 학생들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뭐 이런 계층들이 늘 역사적으로 어려워왔습니다. 그런데 집안 조건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이 또 공부를 아주 잘하지 않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기회로부터 이렇게 밀려나 있는 거예요.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충남은 현재 2학기 들어와서 지금 보령 지역을 빼놓으면 다 그냥 등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와 충남, 강원 이런 정도가 가장 등교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등교 수업을. 등교 수업하는 것 자체가 학습 격차를 줄이는데 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우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는 자체가 공부이고 관계의 형성이고 사회성의 발달이고 신체 건강도 누릴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양질의 수업을 받아도 관계 형성하는 건 직접 대면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따라서 실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는 것에 아주 이렇게 좀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데 이것들을 7, 8, 9월 따라오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계속 연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런 것들을 잘 하시냐면 작년에서부터 이걸 준비했던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계세요. 오늘 홍상구 선생님 나와오셨는데 북일여고도 하나이지만 삼성고등학교 또는 뭐 저쪽 카톨릭 계통 학교들 준비했던 데들은 3월서부터 걱정 없이 했습니다. 줌으로 한 데도 있고 구글 미트를 사용하던 중학교에 따라서는 EBS를 사용하였던 무엇을 사용해도 공립학교들보다 훨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립학교 부족한 데로 우선 나가야 되니까 표준을 거기도 맞춰서 이렇게 해왔지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정의 조건에 따라서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그라고 하는 그래서 공유기를 다 가정에 사주고 섬 학교들 또 섬 바닷가를 따라서 뭐 무선 통신이 자체가 잘 안 되는 지역에 사는 친구들 조건이 아주 다양합니다. 77% 정도, 66% 정도가 60명 미만 학교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똑같이 교육기회를 드리는 일, 표준을 맞추기가 어렵고 도의에서는 똑같이 표준을 맞추라고 하고 그래야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이런 것 중에서 막 논리 싸움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해하고 부딪히는 과정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은 갑자기 생긴 일 때문에 이게 도시락도 싸본 지도 오래된다가 점심을 먹이니까 저녁까지 하루 삼식이 너무 어려우셔서 학교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4월달, 5월달에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편지로 보내주시기도 했고 어쨌든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많이 비틀거렸던 걸음을 지금 훨씬 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학습 격차를 온라인이든 또 온라인이 왔다 갔다 격주로 해서 등교를 하든 간에 그러한 격차를 줄여내면서 그리고 정서적 또 선생님이 나를 지켜보고 정말 격려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격차까지도 심리적 격차도 줄여내는 것, 심리적 방역까지 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주체가 다 편안하게
꺼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 지금 내 조건이 이런데 나 울고 싶은데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함께 집단지성을 모아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4개 시군교육청을 다 하도록 제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강제를 했습니다. 또 무엇이 들어가고 있냐면 내년도 충남교육청 주요 정책, 특히 학생들과 관계된 이런 것들 관련해서 2021학년도에 무엇을 꼭 해야 될까? 왜? 그리고 미래 교육은 어떻게 갈 거니까? 이것과 연결시켜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여튼 교원단체들 몇 개가 있는데 그분들 이 팀별로도 하고 정책별로도 그걸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말 10월 초순 정도까지 되면은 거의 이렇게 교육청 직원들끼리 앉아서 머리 맞대고 하는 이런 식의 정책은 없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 학부모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교직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뭉쳐진 것이 충남교육 정책이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혼자 10걸음을 신나게 잘 걸어가는 것보다 좀 느리지만 한두 걸음을 가더라도 10사람, 15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게 충남교육청이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또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쭉 지역별로 14개 지역 비교하고 공통된 점, 다른 점, 다른 점은 왜 다른지를 해서 지역 맞춤형이 될 수 있겠는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기는 쉽지 않지만 의원님들하고 또 불편하게 갈등을 빚더라도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자율성을 지역과 학교에 드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충남교육청이 성장합니다. 그 교육청 몇십 명이 충남교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천안교육 그리고 충남교육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19 정말 한시도 안심할 수 없지만 깊어가는 가을 속에 그래도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보시면서 정말 어렵지만 할만하다. 그래서 네가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 계셔서 또는 선생님은 아이들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함께 못할 게 없겠다. 이런 자신감을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발제하시는 시간 잘 듣고 다음 또 코로나 얘기하는 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 해소방안 변명의 시간인 기회의 시간으로 발제를 맡은 독일여고 교사 홍상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정위에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그런 중에 우리가 지난 4월에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자,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교육기관에서는 이미 많이 해오고 있었지만 온라인 수업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시간 화상 수업,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하는 수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구글 클래스룸이나 MS 팀즈를 이용한 과제형 수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한 그런 방식도 있었죠. 특히 세 번째, EBS의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번의 경우에는 1, 2번과 달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기 힘들다는 점, 또 이게 시스템이 또 3번에 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구현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학력 격차의 문제가 최근에 많이 불거지고 있죠. 특히 이 중에서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특히 저도 지금 3학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과의 경우 영어가 절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등급부터 4등급까지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물러가고 있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뭐 IT라든지 디바이스 이런 문제, 즉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학력 격차, 학습 격차라고 하는 보다 이제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논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력 격차란 말고 학습 격차는 좀 다르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학력 격차는 결과의 문제죠. 학습은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력 격차는 대단히 오래된 문제죠. 특히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 이후에 학력 격차야 기존에 있어 왔던 문제인데 온라인 교육을 받는 과정 중에 어떤 학생들이 기회에 격차가 생긴다. 즉 학습 격차가 생긴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교사의 부재죠. 아무래도 이제 면접 교육할 때는 선생님들이 옆에서 공부 안 하는 학생들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원래 집에서 또 잘하는 학생들은 잘 해오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지 공부를 하는 친구가 많죠. 그런 교사의 지도가 부재되니까 아무래도 학습 격차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아무래도 이제 정보화 마인드라든지 IT 마인드 같은 학교 내에서 혹은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학교 간에 어떤 선생님은 어떤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에 따라서 또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가정에서의 어떤 조력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격차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디바이스나 인터넷 환경 이런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번과 2번의 문제는 사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부분적으로 해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화면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딴짓 하는 학생도 어느 정도는 바로 피드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의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쌍방향 수업을 하느냐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쌍방향 수업, 줌이든지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하는 수업은 사실 한 2-3시간 정도의 연습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걸 하는 것보다는 내 수업이 공개된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의 문제는 사실 학교에서의 어떤 뭐 세심한 보살핌도 필요하고 특히 초등의 경우에 또 지자체에서의 뭐 공조도 같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디바이스나 인터넷 환경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고 기계를 구입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8월 충남교육청 아까 뭐 얘기하셨습니다만은 학습 격차 원인 첫 번째로 꼽은 것이 교사 학생 간 피드백 부족이었고요. 그다음에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쌍방향 원격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일여고의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2월부터 어쩌면 온라인 수업 개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서 6월부터 학교 내에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3월에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우리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다. 그래서 전체 3월달에 선생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어떤 디지털 관련된 모든 연수를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상 수업 도구로는 줌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과제형 같은 경우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수업에 필요한 도구를 3월달부터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차례 4월 9일인가요? 온라인 개학 이전에 연구 수업을 통해서 문제점도 진단하고 우리가 온라인 관련해서 동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필요에 대해서 관련된 연수도 실시를 했습니다. 4월 9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는데 저희 학교는 모든 교과 전 선생님들이 전부 다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EBS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하신 선생님은 저희 학교는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 여기 이제 지금도 저희들 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를 보시면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저희들 학교를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표를 보시면 줌 참여라고 돼 있죠. 또 어떤 과목 여기 선생님은 국어 과목 클래스룸 입장이 돼 있죠. 이게 학생들이 시간표를 이거를 이제 링크를 통해서 받게 되면은 핸드폰이 됐든 PC가 됐든 저기 클릭만 하면 아니면 터치만 하면 바로 그 교실로 입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시간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어디 교실을 찾아가고 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저것만 원클릭하면 바로 그 학생과 교사가 한 자리에 딱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온라인 수업 시간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교사용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은 이제 이 필요한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줌이라든지 클래스룸 사용, 온라인 시간표, 출석부 이런 것들을 이 사이트에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안내와 관련해서도 문서 혹은 동영상으로 선생님들 관련된 자료도 있고요. 이렇게 학생 사이트를 또 가게 되면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IT 관련된 정보 마이너 관련된 교육 자료가 여기 다 있고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나 또 친구들끼리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 잘 안 되지 학생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거는 친구들끼리 잘 해결하더라고요. 또 많은 선생님들이 염려하시는 학생들의 어떤 저작권 혹은 초상권 침해 이런 문제들 선생님들 영상을 혹시 촬영해서 불법으로 배포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 사전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다 받고 이런 사전 교육도 문서 혹은 영상으로 전부 다 여기 들어가면 모든 자료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온라인으로 동아리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학교 모든 동아리가 있고 현재 만약에 이 마파두부라는 동아리를 누르면 실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면 이 동아리 학생이 누르면 바로 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구축하고 하는 것이 어떤 외부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선생님들 한 분 두 분이 이 구글 사이트를 잠깐 연수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사실 젊은 선생님들, 뭐 나이 든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시간표였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 직강 이거는 뭐 교실 수업을 그대로 온라인 옮긴 거죠.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서도 필요할 때는 아이패드나 타블렛, 와콤 타블렛을 이용해서 판서를 공유해서 하기도 하고요. 여기 특히 보시면은 여기 채팅창에서 출결을 관리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 뭐 3학년 몇 반 몇 학생이 출석을 학생이 쓰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은 들어오면 채팅란에 출석이라고 치면은 3학년 몇 반 이름 뭐가 자동으로 저희들은 다 입력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 외부에서 뭘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 직강 수업하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줌을 하되 이제 저희들은 주로 유튜브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어 수업을 하면은 뭐 기출공부법이다 아니면 뭐 어떤 비문학 지문이 있으면 지문 이런 것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두고 실시간 수업 때 그 링크를 공유하면 아이들이 5분 10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과제를 한다든지 질문이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실시간 직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영상 콘텐츠를 미리 사전에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두고 학생들 링크를 주고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 이용해서 과제형 수업을 하는 이것도 온라인 수업입니다. 온라인 수업인데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화학과 작문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1반부터 8반까지 다 온라인 클래스니까 EBS가 아니고 구글 클래스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글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구글 오피스 우리가 한글이든 엑셀이든 아니면 PPT 같은 것이 구글 오피스가 온라인 기반에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대단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디바이스도 PC든 맥북이든 핸드폰이든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접속할 수가 있죠. 피드백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평가 점수도 공유할 수 있고 출결도 쉽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 클래스룸 이용하고 있는 교실이 대단히 많죠. 이게 정규 수업도 있고 디지털 생태계, 뭐 중국과 관련된 수업, 지금 3학년 자소 특강도 이 구글 클래스룸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반 교실에 들어가면은 옛날 지금은 3학년은 계속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 있죠. 초창기에 제가 과제를 한 거를 예를 들면 3차 과제를 보면 학생들이 이게 제가 시간을 설정해 두면 그 실시간에 9시에 만약 수업을 시작하면 9시에 이게 학생들한테 핸드폰이든
이게 푸시 메시지가 딱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학생들이 여기 입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학생들이 누가 과제를 수업이 끝나고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이 문채희 학생 같은 경우에 누구라고 했는데 이 학생은 늦게 낸 거죠. 늦게 낸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과제를 한 것을 보고 저는 여기다가 적절하게 뭐 예를 들어서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당시에 비문학 수업 독서 지문을 했는데 학생이 그 시간 안에 이 과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라든지 이렇게 내면 제가 여기다가 4번 문제에 대답하는 그거를 좀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이 학생이 다시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이런 게 저는 뭐 피드백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모든별 토론 학습도 가능했죠. 줌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영어 수업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30명이 있으면 5명이든 6명이든 대여섯 개의 모둠을 만들어서 랜덤식이든 아니면 지정해서 이렇게 모둠식 수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리 활동. 특히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좋았다고 하셨던 게 학부모 상담이었어요. 특히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 진학 상담을 하는데 학교에 오시기도 번거롭고 실제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의 성적이라든지 희망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줌을 통해서 화면 공유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나 뭐 학부모 얼굴을 마주한다기보다는 서로 목소리를 통해서 이런 학생의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이런 상담도 상담 부분 이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좀 만족도가 높았다 뭐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고요. 이제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성과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업무를 같이 총괄하면서 느낀 점이 첫 번째 있는 이제 전 교직원이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학교만의 어떤 교사 공동체 문화가 새롭게 형성된 거 이런 것이 가장 저는 큰 보람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계는 초기 준비 기간에 업무가 너무 많이 과중된다는 점. 이게 사실은 뭐 지금 교육감도 오셨지만은 교육청에 어디 문의를 드려도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황무지기를 개척하듯이 갔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힘들었다는 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쌍방향 온라인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안을 드린다면은 우선 교육부는 뭐 사실 교육부 뭐 아무도 안 계시지만은 저는 뭐 학생 수 감축이 가장 절실하지 않나. 그러면은 학교에 모든 학생이 와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덤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육청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딱 2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육청에 에듀테크를 전담할 수 있는 지원 부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거와 관련 관심이 생겨서 이걸 여쭤보면 교육청 관계자분이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자료를 경기도교육청, 부산교육청, 대구교육청, 타시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고 타시도교육청을 방문해서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충남교육청이 특히 이 IT 관련해서 특히 에듀테크 관련에 있어서는 좀 각별하게 앞으로 좀 많이 좀 집중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하시면 좋겠다. 좀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학교별로 디지털 선도교사 양성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3, 4월보다는 7, 8월 되면서 교육청의 공문이나 이런 걸 보면 한결 많이 좋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일원화되지 않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여전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학교부터 하라고 하지 말고 교육청부터 먼저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디지털 전환에 좀 선도적으로 앞장을 서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세상은 너무 빨리빨리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기관이라든지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뒤처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드시든지 좀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뭐 교장교감생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교감생들이 정말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된다. 학교에 연수를 가보면 강연을 가보면 정말 이 강의를 같이 듣는 교장교감생이 계시고 안 듣는 분이 계시죠.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하시는 분이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교장교감생도 계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저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 뭐 지금 온라인 수업이나 여러 가지 뭐 핑계거리는 차고 넘치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먼저 변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학부모님들한테는 유구무원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지만 그래도 배움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에 뭐 제가 어떻게 하다가 구글에서 진행한 글로벌 이벤트에 제가 어떻게 연사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가장 강조한 뭐 전쟁 중에서도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 하지만 교육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부족한 말씀 변명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회 시간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의를 해주신 안녕하십니까. 천안 서당초등학교 학부모 박주연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감님과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과 저와 같은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이런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기조 발언해 주신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양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열심히 발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원격학습 상황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시작되고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불안정한 등교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학력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켜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원격 학습 시행의 이런 결과적인 측면과는 또 다른 복잡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를 구체화하기 전에 학습 이외의 부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결국에는 학생들의 학습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공감을 한다면 각자의 역할에서 개선할 방향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학부모 입장에서 정리한 말씀드린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란 게 어떤 것인가 세 가지 부제를 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관리와 자기주도 학습의 미흡입니다. 코로나 시작 이후 지금까지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학원 수업이나 집단 수업 이런 것들도 규제가 많고요. 정상 등교 때처럼 규칙적인 생활, 시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학생들의 생활 패턴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어른인 학부모들 역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한다든가 체력이 저하되는 그런 것들은 학습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원격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전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런 준비가 없이 원격 수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충분히 준비가 된다 그러면 그 중요성은 다들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이 부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맞이하기 전에 그간 얼마나 충분히 지도되어 왔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느슨한 생활 패턴 그리고 시청에만 그치는 그 수동적인 원격 수업을 시청에만 그치는 수동적인 학습 태도는 코로나 사태 시작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육 환경에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력 저하와 불안감입니다. 등교가 이제 등교 일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유로운 시간이 좀 많아졌죠. 근데 마음도 자유로울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설문조사 결과도 앞에서 브리핑 해주셨는데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응답 계층에서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매우 높게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이것은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0학년도도 후반으로 닫고 있는데요. 진로 진학에 대해서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초등학교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격 수업 형태에서 학생 개인에 맞게 다양한 과목에 흥미를 유도하거나 수준별 학습 방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과목별, 학생 개인한테도 과목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간의 격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도 구체적인 사례들은 많을 거고요.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이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저하시키고 학력 저하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거나 아니면 학력 저하로 인해서 불안감이 유발되거나 이 두 가지가 선후 관계를 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학생, 학부모에게 부정적인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잘못 쏘아진 화살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코로나 블루를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울이라는 이런 감정이 어떤 증상으로 이렇게 딱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요. 한 번쯤 경험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학부모이면서 주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집안일은 더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과 건강을 챙겨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한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이런 걱정스러운 문제들 앞서 시간 관리, 자기주도 학습이 좀 안 되고 이런 많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더 이상은 그냥 걱정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벌이를 하는 주변의 가정들,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같은 학부모지만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네, 고충이 많으시죠. 네, 지금부터는 살짝 오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가정에서의 힘든 일들이 반복되고 버텨나가고 있는데요. 자녀들의 등교 일정이 등교 계획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 학습을 잘하고 있는지, 잘 이해는 한 건지 관심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학교는 내용이 재미가 없대요. 다른 학교는 재밌게 하나? 재미가 없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도움은 안 되는데 자꾸 불만만 쌓이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작은 오해나 불만들이 민원이라는 화살로 간혹 잘못 쏘아지기도 하지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가정에서 가중된 부담, 어려움들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늘어난 업무 스트레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상호 이해라든가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만만 표출이 된다 그러면
학부모하고 교육편장은 서로 갈등하고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이라든가 성장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렇게 부제로 3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3가지에 대한 해소 방안과 역할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문제점, 시간관리, 자기주도 학습의 미흡을 보면 공간적으로는 가정이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는 학부모입니다. 자녀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습관 관리와 시간 관리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자녀들의 시간 관리, 생활습관 관리, 그 부분은 학부모 스스로 점검해 보고 반성을 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자녀 스스로 계획하고 시간 관리하면서 잘 해낼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시간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실 지속적으로 해내는 거거든요. 그게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학부모가 동참하고 격려해 주는 것, 그 부분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해 보고, 그거는 크게 노동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 보면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자녀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 부분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심리적인 요인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만 공부하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도 학습 지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학습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원격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학생, 교사 간의 유대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면할 수 있는 등교 수업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원격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라는 전제 하에 대면할 수 없으니까 발생하는 문제점들인데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면 유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교 수업만큼 학생들을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여건이 마련되지 않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교사를 믿고 따르고 의지합니다. 필요한 거죠. 선생님의 역할이, 선생님의 이런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우 관계나 학습 문제, 학생들이 나름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조언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이러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아까 가정하면서 민원 얘기도 살짝 드렸고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상호 소통과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의 유발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공동체의 상호 협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반성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요. 도움을 청하고자 해도 좀 막연한 부분들도 있고요. 가정에서 자녀는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생활이 어떠한지, 그리고 자녀가 등교했을 때 교사가 진단해본 학생의 성취도, 교우 관계
기타 교사가 생각하는 학생의 적성이라든가 서로 상의하고 조언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도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학부모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시는 방법은 있죠. 당연히 지금도 가능은 한 일이지만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은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지원도,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에게 무조건 많은 역할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원격 수업의 질적인 면도 강조하고 역할이 너무 많고요. 책임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 뭐 학습의 방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더 구체적일 테니까요. 그런 요구사항들도 적극 수용해 주시고요. 원격 수업에 대해서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점이라든가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학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제공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은 일단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학교와 교사의 지침에 적극 따르고 협조하고 내 자녀만 우선시하기보다 우리 모든 자녀들 공동의 발전을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지녀야겠습니다. 학교와 교사는 모든 학생이지만 한 명의 학생같이 정성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육 현장이 서로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효율적인 시스템이나 제도적 시행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상호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로서 느낀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이택상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닿은 두 개의 연못이 서로 마르지 않게 서로 계속 물을 대준다는 말입니다. 마르지 않는 연못처럼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을 모색해 나간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학교에서 모두가 꿈꾸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우리 자녀들이 하루빨리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하게 된 천안신방중학교 3학년 성예리입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는 등교 수업을 줄이고 이를 대신해서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원격 수업 전과 후로 달라진 학교 생활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작년엔 학교에서 재미있게 학교 생활하면서 보냈는데 올해는 친구들과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이후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중간고사가 사라지고 기말고사로만 평가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아졌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선 원래 학기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봤었는데 한 번으로 바뀌어버리니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늘어났습니다. 한 번의 시험만으로 자신의 한 학기 성적이 평가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압박감이 컸고
전에 비해 넓어진 시험 범위로 인해 짧은 시험 기간 동안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 외에도 달라진 급식실 분위기와 학교 내 손수독제 배치, 수업 시간을 비롯한 모든 시간에 거리를 두고 친구들과 떨어져 있는 등 달라진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였던 원격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격 수업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씻는 시간, 옷을 갈아입고 학교까지 걸어가거나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하는 시간 등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궁금한 부분은 강의 영상을 다시 되돌려보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 때문에 시끄럽고 소란스럽다고 느껴졌던 부분은 집에서 공부하면 조용하다는 면에서 장점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도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원격 수업의 특징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보통 학생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지면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원격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좀 더 찾아보면서 평소에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 오늘의 토론의 주제와도 같은 학습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등교 수업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던 학생들과 원격 수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수업 도중에 불필요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원격 수업인지 방학 기간인 건지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수업으로 바뀌어버린 현 상황이 방학 기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들의 대부분은 e클래스, EBS 온라인 학습터와 같은 단방향 수업입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수업은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강의만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 큽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선생님과 학생이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궁금한 것을 바로 해결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을 출제하는 건 학교 선생님인데 EBS 온라인 클래스 강사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을 듣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라는 의문점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간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엔 선생님께서 원격 수업에서 배웠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수업 진도를 나가는 속도가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수업에 나가는 선생님들보다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원격 수업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학생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학생회 임원으로서의 활동과 자유동아리 활동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로 등교하는 날이 줄어들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날이 늘어나다 보니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학생회나 자유동아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격주 등교로 인하여 활동하는 시간과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학생들이 자유동아리나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학생회를 하면서 내년이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올해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등학교라는 상급 학교에서 학생회와 자유동아리를 하는데 좋은 역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토론회로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유활동의 역량을 키워나갈 방법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등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생대표 기조발제자 성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안녕하세요. 천안 청담초등학교 교사 박성광입니다. 먼저 저희 초등학교 팀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초등학교 팀에서는 제일 먼저 학습 격차, 서로가 각 집단이, 그러니까 학생 집단, 학부모님들 집단, 그리고 교사 집단, 서로의 집단이 생각하고 있는 학습 격차가 뭔지 서로 좀 정의 내리는 시간을 먼저 가졌었어요. 학습 격차라고 하지만 학생 집단이나 교사 집단이나 학부모 집단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학습 격차의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정의 내려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 집단, 6학년 학생들이 학습 격차라는 말을 정의를 내린 게 원격 수업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정의를 내려줘가지고 선생님으로서는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도 되게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학부모님과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학습 격차, 학습 방법이나 학습 내용 이런 다양한 분야의 격차를 좀 정의를 내려주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내린 이후에는 그렇다면 이 격차가 대체 왜 발생했는가 그 원인을 좀 조목조목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집단에서 내부적인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뭘 안 해서 이런 격차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내부적인 원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안 해줘서 이런 학습 격차가 발생했는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사들이 무언가를 안 해서 이런 학습 격차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많이 파악을 해봤고요. 그 원인에 대한 결과,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숙제, 그러니까 온라인 과제 같은 이런 학습 시스템에 경험해 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말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온라인 과제에 적응해보고 많이 접해봐야 한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이런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너무 안 주지 않았나. 학생들이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 콘텐츠만 보고 수업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너무 다그치고 이런 학습 격차가 생겼으니까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볼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결 방법도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쌍방향 수업에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부모님들 스스로 좀 물론 다 극소수의 학부모님들이시겠죠. 학습 관련한 관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계획적으로 시간을 분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학습 격차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칭찬하며 독려해 주셔야겠다라는 해결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연수나 학습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함께 제작을 해서 집단 공유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좀 남아서 더 추가적으로 지도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내실 있게 서로의 집단이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대화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안 동성중학교 수석교사 한경화입니다. 자, 저희 중학교부에서도 굉장히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저희도 우선 이런 원격 수업으로 인한, 물론 이제 원격 수업을 하다가 잠깐씩 등교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집중력 저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중력 저하는 결국 뭐 이제 딴 생각이라는 용어도 나왔고 아이들이 너무 게으르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모닝콜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콜센터처럼 아이들에게 학습 독려를 하면서 전화를 하는 피로감으로 하루 종일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을 만큼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공히 주셨습니다. 담당 교사의 친구가 이제 결국 상호작용이 가장 큰 해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이렇게 첫 번째로 자기주도적 부재로 인한 학습력 저하 이걸 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별 교사별 제가 지금 여기에 작성해 놓은 내용과 제가 지금 또 정리한 내용하고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별 수업의 질적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3주체 모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자체 제작한 영상을 이렇게 통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유도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있고 EBS 클래스 동영상이라든가 우리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고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수업 몰입도라든가 배움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멀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EBS 클래스의 영상을 가져다 쓰거나 다른 강의를 가져다 쓰는 경우 그 수업과 평가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러한 굵직한 원인들을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마련한 해결 방안은 우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쌍방향 수업에 대한 지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업으로 아이들의 딴짓이 줄고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가 여학생들에 비해서 학습 이탈이 좀 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수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주셨던 가장 큰 말씀은 자기주도 학습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사는 이런 상황 변화에 언제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중위권 학생들과 또 하위권 학생들의 수업 이탈에 대한 수업 학습 결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치되는 아이들을 학교로 오게 하여 학습 격차를 조금 더 해소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이라도 직접 불러서 학교에 등교하게 해서 빈 교실에서 수업을 듣도록 하면서 맞춤형 지도를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 역시 쌍방향 수업으로 몰입도 높은 수업을 듣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이런 의견을 내주신 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일부 선생님들의 수업력이 좀 향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지식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학습하는 방법까지도 좀 알려주시고 학교에 나와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보살핌이나 이런 인성적인 부분까지도 아마 학생들은 수업 속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그런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그리고 영상 몰입도가 너무 짧기 때문에 영상은 좀 짧게 하면서 과제나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볼 때 어쨌든 아이들이 저희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이라 선생님들도 어려우심이 많았지만 특히나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역시 결론은 교사와 학생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쌍방향 수업이 가장 좋겠다. EBS 강의는 그만 듣고 싶어요. 이게 저희 중학교에서 했었던 주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원로고등학교 수석교사 안병입니다. 우리 그 고등학교 모임에서는 그 어떤 형식을 따로 갖지 않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로 가졌습니다. 우선 한 학부형님의 경우에는 그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수업 이외에 비교과 활동이 좀 충실하게 되지 못하는 거,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있었고, 또 다른 학부형님은 학교마다 좀 편차가 있다. 그래서 실시간 수업을 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평가의 문제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선생님에게 직접 배우지 않은 내용을 수업 시험 문제에 내다 보니까 그것을 따로 이렇게 공부하거나 또는 성적이 떨어져서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 무슨 상위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뭐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사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학원, 과외 이런 것을 통해서 성적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는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더 좋은 성적을 갖는데, 중위권이나 그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어떤 그 지켜보는 이런 가운데서 공부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예 방치하고 낮과 밤을 거꾸로 사는 학생들의 문제, 또 아예 틀어놓고 다른 것 하는 학생들의 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쌍방향 수업이 참 그래도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많이 지지되는 그런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어떤 학부형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좋은 대안은 되지 못한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면대면 수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 실제로 아마 저도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면대면 수업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아마 그래도 격주로 나오고 1학기 처음에는 아예 그냥 못 나와서 원격 수업으로만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어렸었는데, 또 그래도 격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이 일방적으로 그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EBS 교재나 콘텐츠를 내게 되면 그것이 기록이 안 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비교과 활동의 경우에 쓸만한 말이 한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하면서 학생들의 경우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어려운 점도 이해하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 하고 또 그런 그 콘텐츠 개발이나 이렇게 하는 일도 쉽지 않은 것, 또 코로나19라는 것이 안전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도 같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런 그 격차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교육 공동체가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의견 주신 학부형님,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은 보니까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학부모님 또 선생님, 학생들 골고루 참여를 이제 하게 했거든요. 질문도 보니까 선생님 또 학생 또 그 학부모 이렇게 또 골고루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아까 질의헌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답변부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학부모님께서 아까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원격 수업으로 이제 그 우리가 수업을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하고 달라진 바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반성도 많이 해야 될 그 좀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1학기 때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은 이게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다 보니까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사실은 어떻게든지 간에 학습 결손은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해가면서 좀 서둘러 가면서 긴급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놈의 코로나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팬데믹 현상에까지 나올 정도로 온도가 미리 1년 전에 예고만 하고 왔었더라도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갑자기 오는 바람에 모두가 당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 시스템부터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계속 접속도 안 되고 또 접속이 이렇게 되더라도 중간에 끊기고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학습터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처음에 용량은 동시 접속자가 80명까지 수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집중적인 예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 학습도 이제 그쪽 KBS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동시 접속자가 지금은 300명까지도 커버할 수가 있고 EBS도 300명까지 지금 접속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월달, 6월달 그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시스템이 이제 안정이 되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서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도 계약이 연기되고 온라인 계약으로 가고 이제 그 등교 수업으로 이어져 가면서 처음에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을 적에 저희도 또 콘텐츠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급조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참 훌륭하시다, 대단하시다는 걸 느낀 것이 그때 급조해서 만들어낸 그런 선생님들이 제작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여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콘텐츠를 이용해 주셨고 우리 학생들도 잘 따라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은 많지만 잘 이해해 주셔가면서 오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가 되어가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개선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콘텐츠를 개발한 경험도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 가면서 2학기 콘텐츠를 제공해가지고 계속 지금 탑재를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원격 수업만 가지고는 학습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습 자료 같은 거 그런 것을 제작해가지고 계속 드리기도 있고 그런 학습들을 우리가 계속 병행해 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못지않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의 역량인데 아까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실제적으로 선생님들 그 원격 수업 그동안 많이 접하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했고 또 잘 하시는 분하고 못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도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격차를 해소시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계속 기울여가면서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콘텐츠 같은 것들은 교육부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 제공해 주지만 이제 1학기가 쭉 이제 운영해 오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이런 콘텐츠보다는 자기가 직접 제공해서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자기가 실시간 생방송으로 수업을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주 고무적이고 반가운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2학기도 그렇고 또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 한다면은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 계속 노력을 해가면서 지원을 약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학생께서 이 학습터 이제 관련져 가지고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교육부에 이런 것도 있으면 건의를 해요.
그런 교육부에서도 검토해가지고 좋은 기능 같은 것들은 개선해주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학생 말씀해주신 거 우리가 그런 것들 적극 건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받는데 또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 아까 선생님도 직접 연수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셨거든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2학기에도 연수 계획이 잡혀 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육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래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쪽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춰 가지고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기 위해서 이걸 개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개최하고서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겠지만 사실은 여기는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 학부모, 선생님들이 다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다 같이 가야 우리 교육이 발전하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는 사실 마중물과 같은 무언가 학교 현장이 변화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교육장님께서도 이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토론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토론회 개최는 학교도 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연수를 하는 학교도 있을 테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 학기에 맞는 무언가의 노력들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 자체적으로 교직원 연수가 필요한 연수도 하실 테고 또 수업 공부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실 테고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도 하실 테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앞으로 선생님들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우리 교육계가 다른 저쪽 경제나 또 사회의 변화 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좀 느린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보면은 우리 교육은 시속 10km로 달리고 저쪽에 다른 사회나 경제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로 달린다는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면서 가장 빨리 변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 교직 사회가 아닌가, 우리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사이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또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또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교육 공동체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학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또 그런 학교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이 뒤에 다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정책에 담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이 모두 우리 현장에 착근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있었던 내용들이 우리가 한번 그동안 해왔던 교육 활동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고 또 학생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 각각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한 이 고민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또 하나 나가는데 하나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교육의 어떤 모습들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